안녕하세요. 이 노인의 운동 요령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를 느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단지 노인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운동을 할 때 그런 요령과 또 비슷합니다. 본인이 노인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의 몸에는 뼈가 20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뼈들이 골격을 이루어서 몸의 형태를 만들죠. 뼈 자체는 활동성이 없죠. 때문에 뼈 주위에 붙어있는 근육의 힘으로 뼈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따라서 근육이 부실하면 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주 몸을 움직여 근육을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은 76세의 노인이지만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고 오랫동안 헬스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본인이 40년 훨씬 넘게 헬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 한 7년 이상 이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외국에 나갈 때도 주로 헬스 운동을 하는데 호텔에는 주로 그 헬스 피트니스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묵을 때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고 했습니다. 현재도 하루에 근력 운동 1시간, 심폐 운동 1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은 이제 헬스장에 문을 닫기 때문에 보통 6일 동안 하는데 보통 5일 이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밥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또 걷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운동을 하는 편이죠. 본인같이 오랫동안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서 몸에 맞게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별로 하지 않은 노인이 운동이 좋다고 갑자기 격하게 하면 상당한 위험이 따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영상을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 노인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격하게 운동을 하면 탈이 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근육이 부실한데 운동을 격하게 하면 골격을 이루기는 뼈에 강한 직접 영향을 주죠. 특히 관절에 무리를 주어 상당히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근육통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격하게 운동을 하면 근육통이 생기는데 본인도 수차례 근육통을 고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인도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과하게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는 당신은 괜찮은데 와서 씻고 이제 밤에 잘 때 근육통이 오는데 아주 생각보다 괴롭고 무섭습니다. 특히 가슴 쪽에 근육통이 오면은 자칫 죽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이렇게 고통이 심합니다. 쥐가 나고 그렇다. 그리고 고통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지 않던 노인이라도 자신의 근력에 맞게 가볍게 운동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죠.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본인은 하루에 심폐 운동을 1시간 하면서 숨이 가쁘고 땀이 날 정도로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던 노인이 이런 정도로 운동을 하면 상당 기간 동안 운동 능력을 키워야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땀이 날 정도로 가쁘가 이런 달리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젊은 사람도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은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돼야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빨리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리 근육을 키워야 되죠. 또한 체중이 많이 나가면 관절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체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뛰기가 어렵습니다. 뛰면 관절이 나가는 거고요. 그렇게 다 체중 조절도 하고 다리 근육을 키운 다음에 그런 후부터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 후에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육이 생기려면 팔이든 다리든 해당 근육이 감당할 수 있는 이 한계점까지 힘을 주어서 운동을 해야 근육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책 정도 한다거나 조금 빨리 걷는다거나 하는 것은 근육이 생기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계점까지 운동을 하는 방법에는
한계점이라는 것은 아주 못 들을 정도, 못 견딜 정도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한 번에 무거운 것을 이렇게 하는 방법. 보통 한 6번이나 한 7, 8번 정도까지 간신히 들 수 있는 것, 이런 정도가 한계점인데, 손으로 들든 다리를 들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과 좀 가볍게 횟수를 많이 하는 것. 그러니까 좀 가볍게 해서 한 3, 40분, 50분 하면 아주 힘들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특히 노인들은 무거운 것을 한 번에 드는 것은 상당한 위험에 따르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가벼운 것을 횟수를 많이 해서 한계점까지 운동해서 근육을 불리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은 모든 분들에게 헬스 운동을 권합니다. 이제 헬스 운동을 참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데,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라 날씨와 무관하고, 그렇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실내에서 하는 거니까 무관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혼자 하는 운동이라 편합니다. 두세 명 같이 하면 그 사람이 일정에 맞춰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 상황이 좀 배려해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혼자 하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리고 보통 헬스장에는 커피나 차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샤워도 할 수 있죠. 특히 여름철에는 냉방이 되어 있어 더위를 피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휴식처의 공간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또 노인들이 갈 데가 없으면 갈 데는 장소가 된다, 이런 휴식처의 공간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통 4, 5만 원이면 한 달에 하는데, 휴식처의 기능만 해도 그 값어치가 되죠? 그렇습니까? 샤워하고 커피 먹고, 저 더위에 따뜻하거나 추울 때, 더울 때 가서 쉬고 하는 이런 그런 휴식처의 공간만 해도 4, 5만 원이야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도 가볍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 매우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근육이 불어나는 정도에 따라서 그러면서 운동을 하면서 운동량을 높이면 되는 것이죠. 무리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라 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무리하지 않는 한 그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모쪼록 많은 노인들이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특히 철원 소도시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적어서 헬스장에 보통 지상층에 있고 면적도 넓습니다. 도시에는 보통 지하에 있어서 아주 헬스장이 좁고 그리고 공기가 탁하죠. 그런데 비하면 이렇게 철원 같은 소도시는 헬스 운동을 하는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 제가 있는 철원 동성에는 거의 다 헬스장이 2층, 3층에 있어요. 또 8층에 있는 데도 있고요. 지하에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공기가 탁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또 아주 널찍합니다. 제가 이제 도예지에서 나가서 시간 있으면 가서 보는데 도예지 헬스장 운동에 아마 3, 4배는 넓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운동하기가 좋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노인분들 특히 잘 적절히 건강을 가볍게 하셔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